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운스톤 님이란 분이 쓰신 부의 인문학. 이 책이 작년 하반기 때 나와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당연히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마 경제 경영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팔린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브라운스톤 님은 벌써 한 15년 전서부터 되게 좀 나름 유명하셨던 분이었어요. 머니투데이나 이코노미스트 이런 이제 신문지면의 칼럼을 쓰셨던 분이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막 부동산 공부, 재테크 공부하고 할 때 이분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책도 읽었었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좀 굉장히 그 회원수가 많은 부동산 카페에서 우석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글을 써 오셨는데 그게 되게 좀 센세이션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편이고 아주 부동산 상승론 위주로 좀 주장을 많이 하셨고 예지력도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악플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주장만 계속 했으니까. 그랬는데 거의 이분이 이야기한 대로 세상이 다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악플 달았던 분들이 전부 추종자들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이제 책까지 내시고 최근에는 아주 예지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그런 내공이 뛰어난 고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에 40대 초반에 은퇴했다라고 여기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들 모두가 꿈꾸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일찍 달성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 쓰신 글 보면요, 책이 이 책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책 몇 권이 나왔었고 칼럼을 되게 많이 쓰신 분인데 아주 세상을 읽는 눈이 날카롭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세상의 흐름을 굉장히 잘 읽어내시고 예측도 굉장히 잘하세요. 예지력,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이런 경제와 경영 또 인문 이 관련된 책을 부지런히 읽었기 때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부의 인문학이라고 이제 지은 거죠. 이 책은 크게 프롤로그와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자본주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장은 부동산 이야기, 세 번째 장은 주식 이야기, 네 번째 장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 특히 다른 책과 달리 프롤로그에 굉장히 힘을 주셨어요. 프롤로그만 한 2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잘 익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프롤로그만 잘 읽어도 이제 좀 자본주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 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부터 뭐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이 책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프롤로그에서만 좀 좋은 글들을 발췌하고 또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일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 프롤로그의 제목 자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인이 그 석학들이죠. 과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 대다수 사람들이 간단한 원리조차도 모른 채 행동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파는 오늘의 이야기가 수백 년 전 경제학자, 철학자의 연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말이다. 몇 년간의 고생 끝에 돈과 시간을 낭비한 끝에 깨달은 결론이 이미 경제학자들의 책에 나온 몇 줄 조언에 불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깨닫고 후회하지 않겠는가. 원리도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할 뿐이다. 당장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 어떨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돈이 될지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없다면 성공은 우연일 뿐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나처럼 게으른 사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돈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00년, 200년이 흘러도 굳건히 서서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여준다. 거인은 어디에 있나? 책 속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학자를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그냥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방법론만 빨리 익혀서, 그렇죠? 빨리빨리 익혀서 빨리빨리 투자하고, 그래서 수익도 보고 때로는 손실도 보고 그러는 게 거의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제대로 된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진짜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투자 방법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그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100년, 200년 전부터 주장해온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야기, 그들의 주장, 그들의 이론, 이런 것들을 책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요, 책 전편에 걸쳐서 이 지은이의 주장이 나오지만 그 주장을 그냥 본인 저자의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그런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나는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 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절약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 한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는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몇 안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 빼면 정말 몇 안 될 것이다. 어떤 사업을 해서 또는 뭐 직장 생활을 해서 큰 돈을 번 부자가 된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도 그 기업가도 오히려 그 사업 자체보다는 이런 공장 부지, 사옥, 이런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잘하려면 우선 먼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금본위 화폐가 사라진 거. 이 금과 우리 그 화폐를 과거 1대1로 맞바꾸던 데서 이 금본위 화폐 제도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환율이 태어나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그러면서 돈을 무한히 찍어낼 수 있게 된 거.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돈을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지금 자본주의 현실에 대해 잘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본위 화폐 제도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게 된다.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하에선 돈을 빌린 사람이 득을 보게 된다.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후일에 갚으면 되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니 말이다. 바로 이런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 요즘 금리는 굉장히 낮아지고 지금 저금리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돈을 마구 찍어대고 마구 풀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는 이런 세상에 과연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제 주체로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나가는 이곳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돈을 찍어냈을 때 어떤 영향과 결과가 오는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냥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일에만 매몰돼 있거나 아니면 내 투자에만 매몰돼 있거나 그러면은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열심히 저축해서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거북이처럼 착실하게 집 살 돈을 모았을 때 이미 집값은 토끼처럼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요즘 같은 세상에 서울에 집을 사든 어디에 집을 사든 그 집값을 전부 근로소득만으로 벌어서 대출 한 푼 없이 다 번 뒤에 집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흔치 않단 말이죠. 그렇죠? 현실에서 굉장히 좀 동떨어진 얘기고, 오히려 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이런 시기에는 그런 생각, 집값을 다 모아서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요, 금리가 낮고 이런 시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이런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시간은 절대로 화폐 보유자 편이 아니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하면서 제목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짜 돈에 목매지 말고 리얼 머니를 보유하라.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려 하지 말고 진짜 돈인 리얼 머니를 보유해야 한다. 그게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자산 상승 사이클을 주목하고 바닥에 이르렀을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몇 년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따라서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게 최고로 빨리 재산을 늘리는 첩경이다. 이게 투자의 핵심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이다.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자산을 사놓는 것이 여러모로 봐서 이득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무조건 두려워해서만 해서는 안 되고 빚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전편에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 빚과 관련된 이야기도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의 인문학 프롤로그 일부 부분 마치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이어서 본문의 내용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